74세의 나이에 한국의 유명한 예술가이자 애니메이터이자 사업가인 김성환 씨는 마침내 마음속 깊은 진실을 밝혔습니다. 40년 전에 만난 박수진이라는 여인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2025년 4월 KBS에서 드물게 진행된 인터뷰에서 밝힌 이 고백은 대중에게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 숨겨진 슬픈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상징적인 만화 캐릭터 둘리를 창조한 것으로 유명하고 한국 애니메이션의 선구자 중 한 명인 김성환 감독은 큰 성공과 깊은 고통이 뒤섞인 기복이 심한 삶을 살았습니다. 김성환 작가는 유머러스한 외모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작품 뒤에 큰 슬픔과 끝나지 않은 사랑 이야기, 그리고 인생의 혹독한 시련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의 가장 큰 슬픔부터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랑과 직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의 삶의 가장 깊은 측면을 탐구할 것입니다. 김성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자신의 진정한 사랑인 박수진과 함께 충만하게 살아갈 기회를 잃은 것과 어린 시절에 그녀를 쫓을 만큼 용기가 없었다는 죄책감입니다. 김 씨는 1978년에 박수진 씨를 만났는데 당시 둘은 서울의 작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닌 재능 있는 화가 수지는 김 씨의 눈길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는 성격으로 김 씨를 사로잡았다.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고 예술적 꿈과 당시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어려움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압박과 재정적 불안정으로 인해 김 씨는 감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다. 수지는 나중에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김 씨는 상심했지만 침묵을 지키며 자신의 감정을 깊은 곳에 묻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인 1995년 수진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김 씨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빠졌다. 그는 2025년 인터뷰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그 상실감이 평생 그를 괴롭혔다고 말했습니다. 말도 없이 그녀를 놓아줬어요.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어요. 그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김 씨는 자신이 사회적 압력과 가족적 책임 때문에 마음을 억눌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슬픔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군산의 중산층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난 김 씨는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가 수진을 만났을 당시 그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밤낮으로 빈약한 급여로 일하며 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쫓으면 수진에게 그녀에게 걸맞은 삶을 줄 수 없을까봐 두려웠다. 희생의 뜻에서 침묵을 지키기로 한 결정은 그에게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다. 그는 작업실에 앉아 수진이 언급한 스케치를 다시 보면서 마치 자신의 일부가 영원히 그녀와 함께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개인적인 상실일 뿐만 아니라 주저함과 놓친 기회의 대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김 씨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고난도 슬픔의 원인 중 하나였다. 김 씨는 한국전쟁의 여파에서 회복하던 시절,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나 겸손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은행가였고 어머니는 주부였는데 그와 그의 형제 자매를 키우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기대와 빈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김 씨는 항상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과 자주 비교당했고 이로 인해 자신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는 데 열정적이었지만 명문 미술 학교에 다닐 형편이 되지 않아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부모님의 가난과 희생에 대한 기억은 그에게 비밀스러운 슬픔이 되었지만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김성환의 경력은 눈부신 성공과 가슴 아픈 실패를 모두 겪은 롤러코스터를 탄 것과 같았습니다. 김 씨는 어린 시절부터 예술, 특히 그림 그리기와 스토리텔링에 대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는 10살 때부터 일본 만화와 미국 만화에서 영감을 받아 종이 조각에 만화 캐릭터를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애니메이터가 되는 꿈을 좇아 서울로 이사했고 작은 스튜디오에서 생활 임금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그 세월이 그를 끈기 있는 예술가로 만들었고 그는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자신의 기술을 배우고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김 씨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1983년 한국의 문화적 상징이 된 만화 캐릭터 둘리를 창조했을 때였다. 현대 세계에 사는 쾌활한 녹색 공룡 둘리는 트레저 아일랜드 잡지에 연재된 만화 시리즈를 통해 빠르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1987년 둘리는 애니메이션 영화로 각색되었고 이 작품의 성공으로 김 씨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되었다. 이 영화는 한국에서만 인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일본, 대만, 여러 유럽 국가에도 수출되어 김 씨에게 명성과 부를 가져다 주었다. 둘리는 해외 제작사와 경쟁한 최초의 한국 애니메이션 작품 중 하나로 여겨지며 김 감독은 이 산업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둘리의 성공에 이어 김 씨는 다른 캐릭터와 프로젝트를 계속 창작했는데 여기에는 아기 공룡 둘리, 아이스마크의 모험 1996과 고, 가다. 그는 2014년 애니메이션 영화 슈퍼윙스에서 크리에이티브 컨설턴트로 활동했다. 그는 1990년에 자신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인 성환 애니메이션을 열었고 그곳에서 젊은 예술가들을 양성하고 독립적인 프로젝트를 제작했습니다. 김 씨는 애니메이션 사업 외에도 사업에도 손을 대어 둘리 관련 장난감과 상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설립해 매년 수백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예술가에서 사업가까지 그의 다재다능함은 그의 재능과 노력에 대한 증거이며 이는 그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업계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경력은 좌절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그가 투자한 독립 프로젝트인 애니메이션 영화 스타라이트 어드벤처 2002가 예상대로 관객을 끌어들이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우주에서 펼쳐지는 어린이들의 모험을 그린 이 영화는 둘리에 비해 각본이 약하고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실패로 인해 김 씨는 많은 돈을 잃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빚을 갚기 위해 자산 일부를 매각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실망감을 느꼈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때로는 자신이 여전히 창의력을 발휘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품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좌절은 2000년대 후반 디즈니와 반다이 같은 국제적 브랜드와의 경쟁으로 인해 그의 장난감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실패로 인해 그는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작은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으며 심지어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 새로운 애니메이션 기술을 직접 배우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직업 생활에서 겪은 노력으로 인해 여러 번 눈물을 흘렸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1988년 서울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둘리라는 작은 공룡이 연계를 얻었을 때였습니다. 수백 명의 동료와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대에 선 김 씨는 비좁은 방에서 오래된 장비로 작업해야 했던 서울에서의 힘든 시절을 회상하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스케치를 그리느라 긴 밤을 지새웠고 출판사에서 거절당하기도 했지만 가족의 변함없는 지원을 기억합니다. 또 한 번은 그가 아기 공룡 둘리, 아이스마크의 모험을 완성했을 때 편집실에서 울었는데 둘리를 새로운 세대의 청중에게 다시 선보인 것을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이다. 그 눈물은 기쁨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학습부터 거부와 비판에 직면하기까지 수년간의 희생에 대한 해방이기도 했습니다. 김성환 감독이 항상 추구해온 업적은 인기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애니메이션 유산을 보존하고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군산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김 씨는 항상 자신의 작품이 한국인의 문화적 가치와 감정을 반영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둘리라는 캐릭터를 통해 이를 달성했습니다. 둘리는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어린이들의 순수함, 회복력,
낙관주의를 상징합니다. 둘리가 서울과 부산에 동상과 테마파크를 둔 문화적 아이콘으로 인정받는 것은 김 씨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그는 또한 슈퍼윙스 프로젝트와 같이 국제적인 아티스트들과 협업하여 한국 애니메이션을 세계에 알리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김 씨는 또한 젊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자 노력한다. 그는 홍익대학교, 서울대학교 등 미술대학에서 정기적으로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새로운 세대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성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인내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열쇠라는 점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1995년 백상문화상과 2005년 대한민국 문화훈장을 받은 것은 그의 공헌이 동료와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학생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의미 있는 유산을 남겼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또 다른 목표는 일본이나 미국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환 애니메이션을 통해 이러한 목표의 일부를 달성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오리지널 작품을 제작하고 젊은 예술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의 스튜디오는 스튜디오 지브리나 픽사와 같은 대기업과 경쟁할 수는 없지만 재능 있는 인재들의 온상이 되었고, 그의 많은 제자들은 나중에 CJEM과 넷플릭스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74세인 김 감독은 여전히 전후 시대의 한국 예술가의 이야기를 담은 새로운 독립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으며, 꿈을 좇아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을 기리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건강이 걸림돌이 되었을지 몰라도 그의 끈기는 위대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그의 결의를 증명해 줍니다. 김성환의 사랑과 결혼은 기쁨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격동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박수진 씨를 잃은 후